저는 62세 한지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고통이었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간호사로 평생 일했지만 정작 내 사람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나까지 무너지겠다고요. 그때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집에서 가까운 청룡산 입구에 서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깨웠어요.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슴속 먹먹함을 몸의 피로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한 달, 2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죠. 같은 시간에 오르는 사람들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빨간 등산복 입은 아주머니, 지팡이 짚고 오시는 할아버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는 젊은 부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중턱쯤 오르면 꼭 마주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도 그냥 넘겼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꽤 큰 편이었어요. 검은색 바람막이에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잠깐 쉬고 있었죠. 저를 보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냥 받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마주친다는 게요. 어느 토요일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오셨네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살짝 웃는 얼굴에서 악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네, 매주 이 시간에 오르거든요. 제 대답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 일찍 오르면 사람도 적고 공기도 좋아서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산을 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보일까 싶어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죠. 60을 넘긴 나이에 무슨 설렘 같은 걸 느끼다니. 우스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또 마주쳤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정상까지 가볼까 해요. 저도요. 그럼 천천히 오르시죠. 그렇게 또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도 같은 길로 오르고 있나 싶어서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중턱 쉼터에서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혼자 오르시나 봐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가 편해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하산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외로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또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까 봐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다음 주 토요일이 어서 오길 바라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중턱을 지나 조금 가파른 비탈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배낭 옆주머니에 대충 꽂아둔 물병이 덜컹거리더니 그만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죠. 물병은 대굴대굴 굴러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이런, 저 밑까지 내려가야 하나. 한숨을 쉬는데
누군가 재빨리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요. 바로 서태수 씨였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던 때였지만 이제는 얼굴만 봐도 알아볼 수 있었죠. 태수 씨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더니 물병을 낚아챘어요. 휴, 다행이다. 더 굴러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숨을 헐떡이며 물병을 건네는 태수 씨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안 꽂아놔서요. 괜찮아요. 산은 조심해야 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돌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농담 같으면서도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돌은 피하면 되는데 마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태수 씨의 대답에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맞는 말이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태수 씨와 비슷한 속도로 걷게 되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요. 정상에 올랐을 때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럴 땐 산에 와야 제맛이죠. 정상에서 잠깐 쉬다가 함께 하산길에 올랐어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밑에 파전집 있는데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산 내려와서 마시는 막걸리가 꿀맛이거든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잘 모르는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게 이 나이에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죠. 그럴까요? 제 대답에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천천히 내려가죠. 하산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10대 소녀도 아니고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태수 씨가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이쪽이에요. 여기 파전이 정말 맛있거든요. 뒤따라가는데 문득 태수 씨의 목 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색 반지줄이 살짝 빛나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가느다란 줄, 그 끝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게 분명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반지일까? 혹시 결혼한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이혼했지만 아직 반지를 간직하고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렘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요. 태수 씨가 허름한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산골파전이라는 간판이 삐뚤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이 4-5개 놓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전에 막걸리 하실 거죠? 네, 둘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 테이블이었죠.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 오는 편이에요. 혼자 올 때도 있고요. 혼자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에 반지줄이 신경 쓰였어요. 파전과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태수 씨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어요. 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등산 후 마시는 막걸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오랜만에 마셔보네요. 요즘 혼자 사시나 봐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거든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뿐이죠.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산 지 꽤 됐습니다. 태수 씨의 말에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 씨 눈빛에 외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에 반지줄이 눈에 밟혔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파전 접시가 비어갔어요. 막걸리도 한 병을 다 비웠죠. 오늘 즐거웠어요. 태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그 반지줄의 의미가 뭘까? 태수 씨는 정말 혼자일까? 아니면 나는 또다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 식당을 나서며 태수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목에 은색 줄이 가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산에 가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목에 반지줄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내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발걸음은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태수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습관이 돼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배낭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차를 준비했어요. 구기자차인데 산에서 마시면 정말 좋거든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파전집 어땠어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편하게 술 마셔본 것 같아요. 저도요. 사실 혼자 오르니 쓸쓸했는데 요즘은 덜 힘드네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혼자 걷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태수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같이 올라요. 친구처럼. 친구라는 단어에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뺨이 붉어진 게 느껴졌죠. 태수 씨가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념으로 다시 파전집 갈까요? 제대로 건배 한번 하죠. 또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앞으로 자주 가야죠. 앞으로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산 후 다시 그 허름한 파전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네요. 또 오셨어요? 네, 파전이 너무 맛있어서요. 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도 파전에 막걸리죠? 김치전도 하나 추가할까요? 좋아요. 그렇게 주세요. 주문을 마치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편한 분위기였어요.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죠.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건배합시다. 태수 씨가 잔을 들었어요. 무슨 건배를 할까요? 글쎄요. 우리의 만남에 좋네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하는 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렸어요. 한 잔, 두 잔. 막걸리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태수 씨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자주 오는 거고요. 저도 비슷해요. 전에는 등산 장비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 정리하고 지금은 그냥 쉬면서 지내죠. 그러셨군요. 산을 좋아하셔서 그 일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평생 산만 다녔죠.
그게 제일 좋았어요.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파전과 김치전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태수 씨가 파전을 제 접시에 덜어줬어요.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끼니는 잘 챙겨 드세요? 아무래도 혼자니까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잘 차려도 쓸쓸하거든요. 막걸리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취기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두 분은 정말 부부 같네요. 호흡이 딱 맞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도 저도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얼어붙었어요. 부부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작은 목소리였어요. 네, 부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요. 태수 씨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얼굴이 또 뜨거워졌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하지만 술 때문인지 태수 씨 때문인지 얼굴이 계속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수 씨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부부처럼 될 수도 있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서태수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만났습니다. 태수 씨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늘은 좀 더 높은 봉우리까지 가보자고요. 날씨가 좋을 때 가야 경치가 예쁘거든요. 태수 씨의 말에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하늘도 맑았죠. 비올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 산에 오면 기분이 다 풀려요. 태수 씨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침묵도 편했지만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았습니다. 중턱을 지나 가파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이상한데요? 그러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인데요. 비 올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올라가서 산장으로 피합시다. 여기 근처에 작은 대피소가 있어요. 태수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어요. 금세 온몸이 흠뻑 젖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보여요. 조금만 더. 태수 씨가 앞을 가리켰어요. 희미하게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산장이었어요. 마지막 힘을 내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휴, 살았다. 태수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옷이 다 젖었네요. 제가 담요 찾아볼게요. 여기 관리인이 비치해 둔 게 있을 거예요. 태수 씨가 안쪽을 뒤지더니 담요 2장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두르세요. 감기 걸려요. 고맙습니다. 담요를 받아 어깨에 둘렀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도 담요를 두르고 제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천둥도 계속 쳤죠. 오늘 날씨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산에서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태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였다면 훨씬 두려웠을 거예요. 그나저나 비가 언제 그칠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1~2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태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같은 날엔 누구 옆이든 따뜻하면 그걸로 되죠. 그 말에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산장한 젖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의 존재 때문이었죠. 그때 문득 방 한쪽 구석에 걸린 옷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우비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비 목 부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경, 여자 이름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을 계속 바라보게 됐어요. 태수 씨가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 태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에 같이 오던 사람이 두고 간 거예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 같이 오던 사람. 여자. 은경이라는 이름의 여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목에 반지줄도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여자의 흔적까지. 그분은 어떤 사이셨어요?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같이 산을 다녔죠. 그래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이 우비만 남기고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왜요? 글쎄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도 그 은경이라는 사람처럼 될까? 혹시 나도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왜요? 무슨 생각하세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을 흐렸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는 달라요. 뭐가요? 은경 씨는 그냥 산 친구였어요. 근데 지연 씨는. 태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위로의 말일까?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우비에 적힌 은경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나는 그저 또 다른 은경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빗소리 속에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장에서 내려온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경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수 씨는 다르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지만 선뜻 산에 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친구 미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무슨 좋은 일 있어? 미란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시치미를 뗐지만 미란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긴, 동네 사람들 다 알던데. 요즘 산에서 남자랑 같이 다닌다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그래? 시장에서 다들 얘기하더라. 한지연이 요즘 남자 생겼다고. 나이 들어 뭐하냐고 수군거리던데. 미란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산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야. 친구처럼 지내는 거고. 친구? 이 나이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사람들 말 조심해. 괜히 이상한 소문 나면 안 좋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란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태수 씨와 나는 정말 뭘까? 친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혹시 나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가면 태수 씨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주도요.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태수 씨가 궁금했습니다. 지금쯤 중턱 쉼터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혼자 오르고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이 청룡산 입구로 향했어요. 산에 오를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입구까지만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등산로 초입에 섰어요.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문득 그 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볼까? 발걸음을 옮겼어요. 중턱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입 쪽만 조금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도 시원했죠. 역시 산은 좋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한 그루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참나무였는데 거기에 흰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뭘 붙여놨나? 가까이 다가갔어요.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연 씨,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수 씨의 글씨였습니다. 나무에 걸린 종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3주 동안 매주 이 자리에 와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글씨가 비에 조금 번져 있었지만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제가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냥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나는 바보였습니다.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 혼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쳤죠. 하지만 태수 씨는 달랐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서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나도 태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턱 쉼터를 향해서요. 혹시 오늘도 태수 씨가 거기 있을까? 수요일이라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빨리 태수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중턱 쉼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거기 있기를. 제발이요.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언덕을 올랐습니다.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없었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당연하죠. 토요일에만 오시니까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토요일에 다시 와야겠다고요. 그때 태수 씨를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이 너무 느리게 다가왔어요. 하루하루가 일주일처럼 길었죠.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옷을 고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청룡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익숙한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서두르고 있었죠. 첫 번째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바람막이에 회색 모자를 쓴 사람. 태수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태수 씨도 저를 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셨잖아요. 나무에 걸린 쪽지 봤어요. 제 말에 태수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거 혹시나 해서 걸어뒀어요. 지나가시다 보실까 싶어서요. 매주 기다리셨어요? 네. 혹시 오실까 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두려웠어요. 뭐가요? 이런 마음이요. 오랜만이라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무섭더라고요. 태수 씨도요? 네.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요. 예전에 많이 다쳤거든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또 설렐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제 고백에 태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올라가요. 태수 씨가 말했어요. 쉬어가도 되잖아요. 급할 것 없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면서요.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중턱 쉼터에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목에 반지줄이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태수 씨가 목을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목걸이를 꺼냈어요. 은색 반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거예요. 결혼 반지였죠. 아직 가지고 계세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미련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태수 씨가 반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는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배낭 속 작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됐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경 씨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한동안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을 못 믿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연 씨는 다르니까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는 진심이 느껴져요. 눈빛이 달라요.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저도 태수 씨가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토요일만 기다렸죠. 앞으로도 같이 올라요. 매주요. 좋아요. 평생이요. 평생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평생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지난 세월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태수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산도 예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하산 후 산 입구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저녁 어떠세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이요? 네. 제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시죠. 제가 요리 좀 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집까지 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제 대답에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차는 여기 주차해 뒀어요. 태수 씨의 차를 타고 10여 분을 달렸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좀 낡았지만 나름 아늑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태수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심플한 가구들, 책장에 꽂힌 등산 관련 책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태수 씨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수 씨와 여자, 그리고 어린 딸로 보이는 아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죠.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가 태수 씨의 전 부인이겠죠. 한때는 저렇게 행복했을 텐데요. 뭘 보세요? 태수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사진을요. 가족 사진이에요. 오래됐죠. 태수 씨가 다가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있으세요?
네. 지금은 미국에 살아요. 결혼해서요.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죠. 그러시구나. 처음엔 이 사진을 치워야 하나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뒀어요. 내 인생의 일부니까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태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땐 사랑했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네, 사랑했어요. 많이요? 미칠 듯이요. 태수 씨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죽고 싶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동안 사람을 못 믿었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었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태수 씨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산만 올랐어요. 산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태수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누구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지연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눈을 뜨고 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태수 씨 생각밖에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자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태수 씨예요. 태수 씨가 제 볼에 눈물을 닦아줬어요. 우리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뭐요? 이 마음이요. 서로를 향한 이 마음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시작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태수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조금 후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집밥이 제일이죠.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밥상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함께 먹어본 적이 없었죠. 맛있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자주 같이 먹으면 되죠. 앞으로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가 있다는 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물속에서 마주쳤어요. 그 모든 게 설렜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보름달이네요. 정말 밝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태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 씨, 네. 제 곁에 있어 줄 거죠? 네. 있을게요. 평생이요? 평생이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 모든 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청룡산에도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철쭉꽃이 피어났죠.
그 봄, 저와 태수 씨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태수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나 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작년 가을이었죠.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손을 맞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부부 보기 좋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태수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데요. 태수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중턱 쉼터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자리,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야기 나눴죠. 네. 물병 주워주셨을 때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태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연 씨를 만나기 전엔 산이 그냥 산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한 장소예요. 지연 씨와 함께 걷는 곳이니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외로움을 달래러 왔는데 이젠 설렘을 느끼러 와요. 이제 이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네요. 태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올라요. 당연하죠. 우리 평생 친구로 남읍시다. 평생 친구.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연인이라는 말보다 평생 친구라는 말이 더 와닿았어요.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외로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평생 친구잖아요. 좋아요. 평생 친구로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쉬어가면서 걸었죠. 길가에 핀 철쭉꽃을 보며 감탄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웃고 그렇게 여유롭게 올랐습니다. 저기 봐요. 진달래도 피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태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 우리 모습을 찍었어요. 활짝 웃는 얼굴들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잘 나왔네요. 나중에 보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다는 걸요. 정상에 거의 다 올랐을 때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그 위로 우리의 발자국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참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까치여서요. 태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가요. 어디든지요. 네, 어디든지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어요. 멀리 도시가 보이고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풍경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태수 씨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걸요.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미끄럽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혼자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면요. 손잡아줄 사람이 있다면요. 그 길이 덜 외롭고 덜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인생의 산길에서 만난 한 사람. 비바람 속에서도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운명 같은 평생 친구를요. 뭘 생각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 생각이요. 저도 지연 씨 생각 중이에요. 뭐 하나요? 그냥 고맙다고요. 제 곁에 와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셔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산길에 접어들었어요. 올라갈 때보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시간들이요. 산 아래 파전집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막걸리 한잔 할까요? 좋죠.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익숙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단골 부부 오셨네. 이제는 부부라는 말에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행복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한요. 그렇게 우리는 봄날의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만난 사랑.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동행. 서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평생 친구.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설렐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걸 저는 태수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인생의 산길에서 만난 운명 같은 평생 친구.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람과 함께 산을 오를 것입니다.